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소득보장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와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누구든 소득 상실로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른바 평생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 평생소득은 시민 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만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정책 경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환영합니다. 이번 대선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민 1인당 65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심 후보도 자신의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해 주신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었습니다. 국민을 갈라 놓았던 88% 재난지원금의 심상정 버전이었습니다.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허술한 대책이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편승에 이것저것 다 모아서 포장지에 기본소득 상표만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4선 의원 최다 출마 경력의 대통령 후보 진보 적통을 자임하는 정의당의 대표 주자가 내놓는 정책입니까? 불평등의 거대한 벽을 깨는 담대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벽 아래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선사업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저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월 100만 원을 말합니다. 액수만 보면 심 후보가 많은 듯 하지만 착시입니다. 정책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합시다. 갑은 시장소득이 없고 생계급여만 60만 원입니다. 을은 시장소득이 120만 원이고 병은 시장소득이 180만 원, 정은 시장소득이 200만 원, 무는 시장소득이 220만 원입니다. 심 후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잡고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 차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을은 160만 원이 되고 병은 19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저 오준호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기본소득 금액은 2023년에 월 40만 원에서 2026년에 월 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33년에는 월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수급자의 소득이 줄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갑은 100만 원, 을은 160만 원, 병은 220만 원, 정은 240만 원으로 그리고 무의 소득도 260만 원으로 모두가 소득이 증가합니다. 2026년에는 갑, 을, 병, 정, 무 모두 각각 105만 원, 185만 원, 245만 원, 265만 원, 285만 원으로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심상정 후보의 정책에서는 아무도 100만 원을 실제로 받지 않습니다. 시장 소득이 없는 기존의 복지 수급자는 이미 받고 있던 생계급여와 100만 원의 차액만을 받을 뿐입니다. 시장 소득이 2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근로빈곤층은 고작 10만 원 내외의 푼돈만 받습니다. 그나마도 200만 원보다 조금이라도 시장 소득이 높으면 제도에서 배제되고 세금 부담만 지게 됩니다.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대다수 중간소득 계층이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는 제도,
이것이 과연 현재의 제도보다 정의롭습니까? 시민 최저소득은 선별적인 기존의 복지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사각지대만 약간 보완하면서 치명적인 약점까지 있습니다. 첫째 약점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 최저소득은 모두 노동해서 기본 생계를 해결한다라는 전제에서 모자라는 소득만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동을 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국가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으면 150만 원이 되는데 그가 여기에서 노동을 하여 50만 원을 더 벌면 총소득은 175만 원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150만 원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노동시간을 전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기준소득 이하로는 일할 동기가 줄어들고 그 위로는 여전히 과로해야 하며 이 제도에 반대하게 됩니다. 둘째, 시민 최저소득 하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을 안 하려 하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그 최초 모델을 감안해서 심 후보의 시민 최저소득 예산을 추정하면 35조에서 약 40조 규모입니다. 심 후보는 기존 복지 구조 조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므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위소득 증가를 고려해서 최저소득 수준도 높인다는 것인지 시간이 흘러도 최저소득 100만 원에 딱 맞추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라면 재원 계획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후자라면 수혜 대상이 점점 줄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시민 최저소득은 가구 단위 지급으로 개인별 복지 지원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게다가 가구 구성원이 늘어나면 1인 가구 각각 받는 금액을 합친 것보다 지원이 적어집니다. 심 후보의 정책은 가족 내 피부양자가 부양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고 가족을 각각의 1인 가구로 해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의 해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오준호는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과 함께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기존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축소를 재원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공약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과감한 재분배, 과감한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기획입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증세를 비롯한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겠다고만 합니다. 기존 복지보다 더 주겠다면서 어떻게 기존 복지 통폐합만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재원 계획이 없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계획을 세우고도 표를 의식해 밝히지 않는다면 비겁한 것입니다. 또한 심 후보는 각종 참여수당, 청년에게 목돈을 주는 기초자산도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형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특정한 인구 집단에게 먼저 주되 적어도 그 안에서는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언론만 검색해도 이 개념이 이미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기본소득으로 착각해 주기를 바라며 정략적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개념에 혼란을 주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효과의 추정, 예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심 후보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하나로 적정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처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선별적인 기초연금인 것입니까? 저는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참여수당 도입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민 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여러 참여수당을 도입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세에 훨씬 유리하고
사각지대가 없고 제도가 단순하며 실업의 덫을 만들지 않는 기본소득이 훨씬 낫습니다. 심상정 후보께 간곡히 묻습니다. 불평등의 벽을 끼워야지 그 벽에 기대어 그저 조금 더 나은 빈곤 구제책에 머물러서는 되겠습니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선별복지의 심상정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정책도 재원과 증세의 계획이 없어 허공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 개념을 멋대로 뒤틀어 유권자의 혼란을 일으켜 이익을 얻으려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 적 있는 행보를 뒤따라가시려는 것입니까? 부디 정의당 후보다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언제든 치열한 정책 경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